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사실 하락이 그렇게까지 세게 나올 부분은 아닌 것 같았었는데 우선 하락이 좀 세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양시장 모두 하락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뭐 악재거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크게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했던 부분은 미국에서의 이제 대법관 그 사망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에서의 추가 부양책이 대선 전까지 이어지지도 못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이라든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책임을 어느 정도 물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악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 시장에서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추석 연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악재로 인식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 더 할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가도록 하죠. 먼저 이제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소형 코스닥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용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쪽에선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형 쪽에서 상대적으로 받쳐주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대형도 동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2.38% 하락해서 2,33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거래대금이 17조. 거래대금은 좀 크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외국인이 2,300원 매도했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기관에서의 매도였던 부분인데 기관에서가 7,700원 정도를 매도했고 프로그램이 거의 5,000원 정도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도가 또 크게 확대된 케이스가 왜 나왔냐 이 부분이다.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는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2.5%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물 쪽에서는 계속해서 3월달 지수가 하락을 나타낸 이후로 계속해서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었다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 이 부분이 결국 베이시스를 크게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제 누적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약간 바뀌었다는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이냐면 앞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선물 쪽에서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물론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시총 상위 있는 어느 정도 대형 쪽에서는 현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선물 쪽에서 매도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시킨다, 즉 해지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지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순 매도는 이제 6천 계약 정도로 바뀌었고 베이시스는 장 마감 무렵에 소폭 축소가 되어서 0.15% 정도 베이시스가 나타난다. 향후 시장에서 더 베이시스를 악화시킬 거냐 베이시스를 개선시킬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2.8%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코스닥은 실제로 어제 장 출발할 때부터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다가 오히려 오전 들어서부터는 이제 오전에 있었던 저점을 깨지 않은 그런 구조를 보이면서 840포인트 전후는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하고 옵션 포지션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저께 이제 선물 쪽에서 마감이 307.5포인트 전후로 마감이 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제 305에서 307.5라는 자리 때가 외국인들이 푼 매도를 97억 정도 쌓아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때는 지켜준 흐름이 우선은 나타났다 되는데 여기서 305포인트라는 자리 때를 이탈해야 될 경우는 외가 풋에 대해서 대규모의 매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경계감을 갈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307.5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지켜주느냐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될 경우는 콜 매도 쪽에서가 그다지 물량이 거의 없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320포인트, 312.5포인트 이 가격대 정도가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요. 이 자리대까지 올라온 동안에 포지션이 추가적으로 바뀌는지가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는 15,000계약 정도 장중에 매도를 키웠다가 이 부분이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2시 40분 이후부터 축소를 해서 약 10,000계약 정도. 그래서
어제 장중에는 15,000계약이라는 대규모의 선물 매도를 했다가 이제 5,000계약 정도를 축소하긴 했지만 앞전에 비해서는 축소폭이 좀 작았다. 이 부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냐면 선물지수가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좋았던 자리대가 312.5에서 315포인트 이 사이가 지지를 받아주면 좋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하락이 좀 크게 떨어졌다 되죠. 그래서 다시금 현재 위치가 앞전에 8월 20일 날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던 그 하단 자리대에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지켜주고 이 라인대 중간마디 이 라인대를 살려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8월 20일 날 사실 그때도 이제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선물 쪽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포지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옵션 포지션을 볼 때 시장에서 하락이 세게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도 취해놨었다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시장에서 8월 20일 날 선물 쪽에서 마감이 300에서 302.5포인트 이 사이에서 마감이 되었었고요. 하단 쪽으로 어떻게 잡았었냐? 현재 위치에서는 풋 매도를 잡아놨었는데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는 하방을 크게 열어둔다 이렇게 잡아놨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라인대를 지켜준다 되면서 312.5에서 315 사이 여기를 다시금 회복과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저께까지의 전체적인 옵션 포지션이 앞전에 8월 20일과 비슷한 양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312.5라는 사이대, 이 라인대를 회복해 주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게 나타나려면은 시장에서 우선은 한 번 중요 자리대에 깼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회복 안착하는 과정이 2, 3일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될 경우는 이번 주말 전후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인들의 이제 신용이라든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번 주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가 중요 가격대를 회복하고 안착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게 되면 중국 증시 뭐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반복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은데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여기서가 틱톡 글로벌에 대한 지분을 80% 그대로 소유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이제 틱톡을 인수하기로 했었던 이제 오라클에서는 굉장히 또 반박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에서도 봉쇄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계감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는 거의 없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1.29% 하락을 하면서 3,315라는 중요 가격대를 다시금 하이한 모습을 나타냈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일 국내 장중에 이제 미선물이 이제 하락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선물의 하락폭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런저런 약재거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는데 여기서가 이제 개인들이 이 부분도 역시 우려가 좀 크게 확대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증시는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에 있었는데 뭐 필요한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의 재정 부양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우려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이제 영국이 2차 셧다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봉쇄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봉쇄 조치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저녁 9시 이후로는 술집이라든지 그 외적인 식당에서 이런 것들 뭐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유럽에서도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는 케이스고 영국에서 봉쇄 조치를 좀 더 강화한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2차 셧다운이라고 좀 과잉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0.5에서 1.7%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반등 자체의 주역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 같은 경우가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뭐 건설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재 이런 쪽이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났다 되고요.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있었는데 배터리데이가 이제 좀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특별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하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와 윤곽이 좀 드러났을 때 차익 실현이 좀 떨어졌었고 그러면서 시간 외로도 테슬라는 좀 하락을 한다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금융이라든지 원유 서비스가 약세 띄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3% 정도 하락한 26.8 정도로 다시금 내려왔고요. 유가는 40불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1.56%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국내 원달러 환율은 1165원 전후에서 요 근래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가 하락한 부분보다는 하락이 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전체가 이제 좀 약세를 띠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소폭 강세로 마감되었고 원달러 환율 1163원 큰 차이가 없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의 내용이 뭐냐, 이게 정말 리스크가 큰 조정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현재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환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8월 20일 날 이후로 거의 한 달 만에 또 이런 그림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8월 20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도 그대로 나타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선은 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에 뛰었다 한 부분이 LG화학하고 삼성 SDI 같은 2차 배터리 관련주와 그 다음에 포스코 정도가 기관에서의 실적 전망 그리고 실적 자체가 바닥 찍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강세에 뛰었는가.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하락이 다 나타났다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차익 실현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이라든지 항공의 서비스 제약, 언택 등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다 됩니다. 자, 바로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한 2,300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먼저 매도를 잠깐 보게 되면 신풍제약, 대주주가 이제 자사주 매각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신풍제약이 2,200원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럼 신풍제약 2,200원 매도를 빼버리면 나머지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매수와 매도 나눠졌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LG화학에 대해서 많이 샀고요. 네이버도 많이 샀고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SK케미칼, 삼성 SDI, 세트류, 카카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언택, 기존 주도주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세트 신풍제약을 제외하고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매도가 있었고 포스코가 역시 매도 좀 있었고요. 신한지주는 뭐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NC소프트라든지 유한양의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현재 흐름이 시장에서 전체적인 매도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는 것과 파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기관 수급도 보도록 하죠. 기관에서는 이제 포스코를 가장 많이 샀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역시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역시 이제 뭐 니콜라 관련해서 악재를 받았다 되게 나온다.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니콜라 같은 이제 수소 모멘텀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태양광 관련돼서가 오히려 모멘텀 많이 받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두산밥켓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 SKC 같은 뭐 일부 산업재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도 그런 모습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규모 자체는 현저하게 작았다 되죠.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5천억 정도 출하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가장 큰 매도가 나타났다 되고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LG전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시총 상위 대부분이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이번 주 개인적으로 볼 때는 2350포인트 전후면은 어느 정도 중소형이나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형에서 방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실질적으로 선물 쪽에서 매도가 크게 나면서 2350포인트를 하이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2350에서 60포인트 사이를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왜 이 자리대가 중요하다라고 보냐면 시장에서 앞전에 박스권 하락하고 나서 박스권 행보를 보이다가 상단 자리 갔다가 이 상단을 넘어갈 때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타나지 못하면 한 차례 밀렸다가 그 라인대에서 숨고르게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 돌파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변동이 좀 키워질 수밖에 없다 이 관점이었었는데 시장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졌다 되죠. 그래서 현재는 2325포인트 전후 이 가격대를 어제 저점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 자리대가 박스권의 하단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2350에서 2365포인트 요 사이를 먼저 회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숨고르기 조정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나타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2350에서 2365포인트 자리대를 우선은 회복하고 안착하는 과정을 이번 주까지 해줘야 될 것이고, 이게 정도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를 앞둔 경계감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끝난다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앞전에 6월 달에 고가를 만들고 움직일 때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간 마디자리를 지켜줬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중간 마디자리를 살짝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썼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이나 코스닥 쪽에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대형 쪽에서 얼만큼 받쳐주느냐, 이게 중요하다. 코스피 200 지수 안에서 시총 10위까지가 거의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이 얼만큼 강하게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하나씩 시총 상위 대표주들을 보도록 하죠. 우선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앞전에 이제 올해 시장에서 문헌이 전에 박스권 하단이 54,500원이었고 상단이 62,500원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58,000원 전후가 되는데, 이 라인대까지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9월 달에 13% 올라갔고 어제까지 조정이 약 4.6% 정도 조정이니까 양호한 조정이었다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지수가 빠지거나 종목이 빠질 때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9월 달에 계속해서 거래량 키웠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보다 약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양호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는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추세 돌파한 이후에 지지테스트를 봐주는가, 이 지지테스트를 받는 자리대가 앞전에 박스권의 하단 자리를 지지를 받아준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이닉스가 12.5% 정도 9월 달에 올라가고 어제까지 약 3.79%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역시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 되죠. 그래서 양호한 조정 아직까지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언택트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관점을 좀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배터리데이까지가 성장주들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 배터리데이가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가 추가적인 악재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앞전에 제일 문제였던 건 뭐냐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과 기간 조정, 이 부분이 필요한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게 되면 고가를 만들고 나서 고가 대비해서 약 15% 정도의 조정을 한 차례 받았었고요. 그러나 다시금 고가를 갔다가 또다시 조정을 받았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약 3개월이 넘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다는데, 이제 하단 자리대, 이 라인대를 다시 왔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한다면 물론 쏟아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는 조정을 받는 동안 하락거래에 크게 실린 적이 없었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 박스권의 중간 마디였던 이 77만 8천원 이런 자리대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역시 부족하죠. 카카오보다는 이제 네이버가 시총이 확실히 높은 그런 케이스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따라서 상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났다 됩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고가 대비해서 약 15.5% 정도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현재는 앞전에 26만 3천 원과 30만 원의 중간 마디인 28만 1천 원대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우선은 30만 원 전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도 부족하죠.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LG화학이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앞전에 물적 분할한다는 부분에서 조정을 한 차례 세게 받았다 되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박스권의 하단 자리, 이 자리가 두 번째 자리면서 추세의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된다. 이 라인대에서 현재는 지켜진다 되고, 오늘 배터리 대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시 고가 대비해서 약 1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도 가능한 구조,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지지 받는다,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그대로 강세 유지, 조정도 현재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 강세를 보인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우선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업종 세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하다가 되는 거고, 이게 개인들 중심의 시장에서 외인들 중심의 시장을 바뀔 때 한 차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 상단이 윗자리가 얼마 없었고 하단이 크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하단 자리가 84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앞전에 중요한 가격대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주봉상에서의 중간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우선 지지를 했다가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신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다는 것과 추석 연휴를 앞둔 부분도 크다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제와 그제까지 어제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우선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략을 보게 되면 우선은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셧다운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세를 강화한다 정도 그렇게 나타난다가 영국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다만 유로화의 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기 관련 약세가 어제 국내 증시에서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부양제 합의 이 부분이 되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인데 이 부분은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전망이 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된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미 대선이 열리기 전달, 그러니까 10월 달이 된다. 10월 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약 마이너스 1% 정도의 조정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시장에서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가 이제 어제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 발표됐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이 이제 20일까지가 약 295억 불이 나왔었는데 하루 평균 약 19억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7개월 만에 증가가 된 케이스고 전년 대비해서도 플러스로 바뀐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나타나게 했었는데 국내 수출 자체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은 국내 펀더멘탈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됐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약 10%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환율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자동차를 중심한 IT라든지 일부 종목군을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로 퍼지지 못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은 완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택트도 국내에서 반등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추석 연휴를 앞둔 투자 심리가 약화된 부분과 개인들의 신용이 많다는 부분, 이게 여전히 어느 정도 경계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될 겁니다. 그래서 관점은 동일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2350포인트를 어제 하이하긴 했지만 오늘과 그리고 이번 주까지 회복 안착 이 과정이 나타나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840이라는 자리대로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은 동일한데 여기서 오히려 시장에서 2차 전지 대형 쪽과 그리고 인터넷 관련해서도 대형 쪽, 이런 쪽에 그나마 시장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대형, 초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만 관심을 좀 더 높이자,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 조금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